안녕하세요. 풀림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 뉴스 좀 오래 걸렸죠. 국내 뉴스를 좀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해외 뉴스도 또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INX 관련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해 드렸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보기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계속 INX를 전달해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금융시장의 대장은 항상 대장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대장은 일단 미국에서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베이스로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큰 증권 플랫폼이 INX가 맞고요. 이제로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리퍼블릭하고 그 계약이 매우 주요했고 계약에 따라서 INX가 아무래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간 INX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수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또 만들려는 일반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그 법규가 기본적으로 미국 쪽 법규를 많이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규모도 그렇고요. 말이 안 될 정도로 크죠. 저는 미국 시장을 매우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 시장만 생각한다 하시더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뉴스를 빼놓지 않고 보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토큰 증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어렵잖아요. 근데 대행을 맡기잖아요. 지금 뭐 여러 증권사들한테. 근데 이 토큰 증권을 통해서는 다이렉트로 제가 그런 회사들에게 접근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건은 이제 미국 회사를 하면은 레귤레이션 D나 뭐 S나 뭐 F1이나 뭐 뭐를 받았냐에 따라서 적격 투자자냐 일반 투자자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갈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좋아 보이는 자산에 수수료 떼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미국에만 꼭 투자한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플랫폼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플랫폼에 해외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플랫폼에 가입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각 나라의 법규를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시범적으로 미국의 진행 속도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나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많이 참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을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장이 될 회사는 저는 IN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본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INX만 봐도 많이 유추가 되거든요. 우리가 해외 주식을 갖다가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가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주목을 하셔라 하는 의미로 뉴스를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낯설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왔고요. 이제 핀테크를 이끌어냈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하고 손을 잡고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토스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핀테크 금융에서 사실은 거의 탑이잖아요. 토스뱅크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리퍼블릭에 투자도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핀테크 금융사들을 한국투자증권이 잘 잡았다. 그래서 한국투자, ST 프렌즈, 아마 세큐리티 토큰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품군들을 공급할 거다. 그래서 뭐 최우선 과제는 증권 발행을 위한 플랫폼 개발. 아마 이게 발행하고 유통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규에 맞춰서 일단 발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발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있는데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상장해 있잖아요. 그 상장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될 거예요. 상장하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행위들. 처음이니까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상장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토큰 증권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K컬처가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지분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상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 수많은 상장을 먼저 휘어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큐리티 토큰 얼라이언스들이 어떤 분야에 각 증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보면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 깊게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우리나라 토큰 증권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다양하게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의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님 나와서 연내에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연내라 그러면 23년이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익 사업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세계다. 그래서 이제 STO에는 분명히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드는데 고객들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주목할 만한 얘기는 연내에 발행한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발행할 때가 많아요. 신한투자증권도 한다 그랬고요. KB증권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금 법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샌드박스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법규는 24년도가 아마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뉴스 보시죠. 가열되고 있다. 토큰증권 선점에 대한 경쟁이 돼서 새로운 투기 시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뭐 한경에서는 좀 보수적인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되게 먹거리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읽어보면. 근데 뭐 보시면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글을 써주셨고요. 그거는 주의를 항상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피니언 뉴스에 34조 원 시장이 열린다. 분주하다. 34조 원으로 내년이니까 24년도에 시작해서 30년에는 367조 원이 될 거다. 라고 했고요. 이 전망하는 기준이 아마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이 전 세계 세큐리티 토큰 규모가 16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 GDP의 10%가 상장을 한다는 거였는데 아마 그 기조로 봤을 때 그럴 거다라는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한 건 아닌 거고 증권회사 하나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분석이라기보다는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이 워낙에 주요하니까요. 그 회사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증권사들이 민간 기업하고 협의체를 엄청 구성을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는 24년 혹은 25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속도는 되게 빨라서 보시면 샌드박스로 수많은 메이저 증권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엄청 광고를 때릴 거니까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늦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이 발표한 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GDP의 10%를 때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14.5%에 도달할 것 같다. 시티은행이 5조 달러라고 했는데 사실은 5조 달러라고 본 시티은행이 좀 작게 본 거고요. 다른 데서 분석한 것들 내용 보면은 엄청납니다. 컨텐츠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가 열린다. 하반기부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계약 증권 형태의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이제 STO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에 지금 뒤에 뉴스에 계속 나올 건데 문화 컨텐츠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많고 K컬처가 워낙에 지금 위상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 이제 보이죠. 문화 콘텐츠가 좀 높다. 뮤직하우도 처음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내질렀다 이렇게 해서 저도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규정을 지켜가면서 이제 레귤레이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되게 처신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악이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입법을 속도 내고 있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는 과제다. 뭐 그냥 그런 거죠. 미국, 싱가포르, 일본은 초기에 토큰증권 법제화, 얘네들이 좀 빨라요. 토큰증권 관련돼서 적절한 투자 한도가 설정돼야 된다는데 이거 사실 일반 투자자들 아마 뭐 1,000만 원인가 되게 작거든요. 그거는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는 판단을 하니까 열어주는 걸 거고, 그렇다면 적격 투자자만 좋은 상품들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조각 투자 가능해진다. STO가 된다는 거죠. 하나랑 신한 토크증권 사업 검토. 원래는 대형 증권사들이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조각 투자, STO 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을 검토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요 이제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매출 채권이라 하면은 요게 한 15일에서 60일짜리 초단기 상품도 있고 또 금리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은행권에 6%짜리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다. 라 생각하고 지금 오만 주스들이 다 인용해서 34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빨라지면 아주 극단적으로 더 빨라질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법 본격화한 토큰 증권 성장 기대감 속 신중론도 지금 코스콤이라는 데서 엄청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토큰 증권 매칭데이라는 거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 각 은행사, 증권사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보이시죠? 증권사 30곳, 은행 3개, 운용사 하나, 뭐 34개의 금융사, 발행사 60곳이 참석했다. 아주 큰 규모로 포스코 토큰 증권 매칭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분 항상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 증권 이쪽으로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분의 움직임을 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항상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만큼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토큰 증권이 성장할 거다라고 여기 참가한 업체들이 얘기를 했고요. 대다수의 이제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제도를 꽂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인프라 구축 및 비용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제도라 하면 내후년 되면 대충 다 해결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해 봅니다. 뭐 현재는 IPO 할 때 증권사가 3%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토큰 증권은 이제 규모가 좀 작고 자리 잡는 과정이라서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고민을 한다. 어디서 상장할지 규모가 작지만 수수료 싼데 할 건지 이럴 건지 저럴 건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냥 IPO를 해서 증권으로 바로 갔다가 주식으로 발행을 하고 그만큼 또 폐쇄시키고 토큰 증권으로 돌려도 됩니다. 유연하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융권이 새로운 먹거리를 이런 뉴스들은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다. 토큰 증권 선점에 주목한다. 정말 많은 똑같은 제목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주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했었던 하나금융그룹하고 SK텔레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거의 탑급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결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토큰 증권 얼라이언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한국투자증권이 한 것처럼 동맹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붙고 뭐 내일 다루고 다음 주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집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각 얼라이언스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드라이브 2030년 367조 기대감 똑같은 숫자들 계속 나오죠. BCG라고 돼 있잖아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고요. 하나금융에서 잡은 것 같네요. 요게 10%를 한 것 같고 조금 선진화된 나라들은 조금 더 잡은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특출나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거냐라는 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K-팝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가장 전통적인 부동산 우리나라에 가장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회사 주식들이 토큰 증권으로 많이 스며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찐이죠. 요 권오은 변호사 요분 유명하신데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분석 아주 저는 좋게 봤어요. 이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라고 한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뭐 제가 변호사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행은 분산 원장 계좌부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이제 미러링 방식 병행을 했는데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분산 원장 자체로 권리 장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장부로 인정을 아예 못 받았거든. 블록체인상에 올라가 있는 분산 원장 레저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크다.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보면 A 수익증권 권리자가 공적 장부인 계좌부로는 X로 분산 원장에는 Y로 기재가 되는 차이가 이제 발생하면은 공적 장부가 기재된 X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데 현행 제도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이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면서 진정한 장부로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Y로 된 것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짤 없거든요. 금융권에서는 이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을 활용해 가지고 전자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요 분산 원장의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분산 원장 참여자 계좌 관리 기간으로 제한이 되고요. 분산 원장 기록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해요. 토큰 증권 이전, 그러니까 뭐 전송해 주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요구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다들 주의 깊게 못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분산 원장을 이용한 전자증권의 경우에 기존의 전자증권하고 동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한 번 기록된 거래 내역은 물리적으로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 번 기록되면은 토큰 증권은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 보냈던지 잘못했다고 해서 이걸 지우고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는 거고요. 분산 원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공유가 있잖아요. 공유은행이 있어. 그러면 공유은행이 장부를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여기 블록체인상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상에 5명의 행위자들이 블록체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굴을 한다든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뭐 100이라고 봤을 때 20, 20, 20, 20, 2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5명한테 뿌려져 있다는 거를 장부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부는 한 블럭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럭이 생성되거든요. 블럭이 다음 블럭 생성하기 전까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해킹을 해야 장부가 변경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용자가 한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돼버리면 해커가 해킹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이상의 장부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공유은행은 공유 혼자서 장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을 해서 얘만 조지면 장부를 바꿀 수 있죠. 내가 원래 1억밖에 없었는데 나 100억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은 계좌관리 기관이 금융기관으로 이제 제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아닌데도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제한 사항이 낮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쉽사리 이 이권을 놓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높을 것 같다. 자기 자본은 뭐 생각보다 이제 낮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요건이 금융투자업 등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좀 기준이 깐깐해야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정이 되면 비금융기관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등록을 신설해가지고 발행인 분산 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거고 아마 10억에서 30억 수준을 요구할 거고 그 외에는 이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금융투자업 등록 수준으로 규정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수준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현행 발행 계좌관리기관과 동일하게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잘못했으면 똑같은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과분 해소 의무를 하면은 더 많이 발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는 이제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발행 총량보다 수량이 유통량으로 전자 등록된 경우에 책임 있는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취득자에게 원리금을 이제 배상하여 이를 해소할 의무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행을 많이 찍어내면 원래 말했던 것보다 1억 장 찍는다고 했는데 2억 장 찍었다. 그럼 그 나머지 1억 장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죠. 그거에 이제 개정안 초안 내용을 보면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현행은 유통 관련 규제가 이제 공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안을 보면 투자계약 증권업과 관련된 규제, 거래소 규제 등을 적용하게 된다. 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할 거다. 이런 걸로 이제 예정이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 금지, 거래소 허가 단위 신설, 공모 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이거는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거래소 단위들이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공시를 해라고 한다든지 허가 단위 같은 걸 이제 신설하겠다는 거죠. 뮤직카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투자계약 증권 유통시장 형성이 불가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요 개정안엔 공모할 때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 증권 유통 규제를 투자계약 증권에도 도입한다.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시장 형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의 장외거래 중개업자인가가 신설된다.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자기 고객 간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증권사인 장외거래 중개업자인가를 신설한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 금액적으로 제한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매출 공시, 특례, 발행, 유통, 분리 원칙 등이 규정된다.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발행하고 유통을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마라.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제한될 거다.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게 금액이 너무 타이트하면 재미를 못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적격 투자자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는 너무 그런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뭐 주식을 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위에.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없다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것도 좀 개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 권오은 변호사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변서연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같이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심심찮게 크립토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인관에서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법률사무소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국내 뉴스가 조금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